네, 안녕하세요. 별리서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별리사 시험 준비 알아보시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설명회고요. 1차 설명회니까 뭐 이제 1차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민법 강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시험 개관은 우리 별리사 시험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요.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만 봅니다. 2차가 논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이제 오지선다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해갖고 정답 고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백지를 채워야 되는 논술형이고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 공부 방법하고 2차 시험 공부 방법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차를 이제 한 번을 합격을 하면은 2차는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를 2월 말쯤 해보고요. 이제 2차는 한 7월 중순쯤에 보는데, 요해 연도에 1차를 붙었으면은 이제 요 시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보는 요 2차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한 번 합격하면은 2차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요거를 이제 동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개월밖에 안 되는데, 1차 붙고, 뭐 이제 이 7월에 보는 2차까지 그냥, 동차로 붙으면은, 그럼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그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 그 전에, 1년 전에 합격한, 그러니까 1년 전에 합격한 분들이 이미, 이때 이제 지난해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1차 붙은 애 보는 걸 동차. 그 다음에 보는 걸 뭐 기득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해의 기득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시험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1년을 더 넘게 공부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하면은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동차 합격하기는 뭐 좀 어렵다 뭐 그러는데,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꾸준히 나옵니다. 꾸준히 동차 합격자들이 나오고, 다만 이제 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진입하는 수험생들의 목표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차로 붙으면 뭐 아주 좋겠다. 그죠? 뭐 근데 저 안 되더라도 기득에서만 합격해도 이제 뭐 별리사 자격증 이제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거 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럼 이제 1차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차 설명이니까 1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목은 이제 3과목,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 보는데,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안에 이제 특허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민법,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연과학에 이제 뭐 김민 교수님, 생물 교수님이신데, 아마 분석을 엄청 잘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 분석을 잘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분한테 미루고 이제 요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단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 많으세요. 이공계열이 많으신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자관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과학 안에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이 들어있어가지고, 왜 근데 물리 전공이시면은 뭐 물리는 잘하시겠지만 뭐 다른데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과학 점수가 60점을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100점, 1차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100점씩 100점이 들어가고요. 문제는 40문제예요. 각 시험당 40문제고 40문제당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2.5점 해갖고 40문제 해갖고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 틀리면 97.5, 두 문제 틀리면 9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좀 보면, 1차 시험 통계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은 커트라인이 76에서 77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어려우면은 너무 어려운 애는 70점대 초반으로 커트라인이 나오기도 하고, 좀 너무 쉬웠다 그러면 80점도 커트라인 넘어가고, 좀 극단적으로 뭐 어렵거나 쉽거나 뭐 이럴 때도 있긴 있는데, 가장 이제 평균적인 그 커트라인을 보면은 한 76에서 77 정도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가 76점 딱 맞고 붙어야지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그죠? 실수도 하고 그러면은 맞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별리사 1차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짝 넘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자연과학 점수가 제가 그랬죠. 이공계열 수험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0점 이상 맞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죠? 그러면 모자라죠. 이것도 맞으려면은 얘네들을 90 이상 찍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을 뭐 60점 맞는다고 가정하면은 90, 90, 60 정도가 나와줘야 240 해갖고 이제 평균 80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 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1차 시험 합격이 좀 어렵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죠? 물론 정말 특이하게 뭐 여기에서 막 70점, 막 80점 맞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아주 유리한 고지, 그죠? 위치에 있게 되시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목 개관해봤고요. 이게 이제 1차 과목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지금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건데, 우리가 이제 1년에 사실은 이제 1차 시험도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저희 학원도 그렇고, 1년으로 이제 수험 기간이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이제 2월 셋째 주, 2월 말쯤에 시험 본다 그랬죠? 1차 시험. 그 다음에 이제, 2년도 1차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고해 3월 초. 마치 이제 우리 뭐 학교 개강하듯이, 그죠? 그래서 그 학교 개강하듯이, 뭐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 개강하듯이 우리 변리사 학원가도 3월 초에 이렇게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반 시작하고, 그죠? 저희 학원도 이제 뭐 종합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월 초에 시작해갖고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1차 시험, 이게 목표죠, 그죠?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3월 초에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험기간 기본적으로 이제 1년씩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금 언제가 지금, 오늘 벌써 9월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1년을 하시는 분들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기준으로 하면은 3월 초에 기본 강의 시작하고요. 요걸 이제 50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5회씩 10주. 그러면 이제 50회 됩니다. 그죠? 10주면은 한 2개월 반에서, 뭐 한 2개월 반 정도 걸려요. 그죠? 그럼 이제 한 5월 중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이제 중급강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한 35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5회씩 또 월화수목금 5회씩 하면 한 7주 정도 걸리고요. 그럼 요게 또 이제 한 뭐 7월 말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라는 걸 또 합니다.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또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객관식 강의를 해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얘네들은 이제 주 5회씩 하는데, 얘는 이제 뭐 문제 좀 풀어올 시간도 좀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뭐 3회씩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25회 정도 하니까 한 8주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한 10월 뭐 초중순쯤 끝난다면 대강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셋 다 들으셔도 되고, 뭐 이제 그 중에 뭐 중국 강의를 빼고 뭐 이렇게 조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조합을 시킨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수험생들 그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요 말씀드리면서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민법은 그 크게 이제 4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은 또 이제 총칙하고 이제 각칙으로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4단어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조문의 순서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당연히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본서의 교과서나 기본서의 순서도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민법은 여기서부터 강의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도 되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도 돼요. 심지어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도 돼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도 되고. 무슨 얘기냐? 시작과 끝이 없어요.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게 결국은 물권, 뭐 채권의 뭐 공통된 거를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도, 이제 물권은 소유권 같은 거 생각하면, 뭐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제 물권은 소유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은 이제 뭐 돈 빌려줬을 때 받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변동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요런 예를 들어드리면 쉽겠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민법은 조문하고 판례라는 게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문은 딱 법 규정이구나 알겠고요. 근데 판례는 뭐냐? 이거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다음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이론은 뭐냐면, 기존에 조문과 판례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민법 공부 오래 하신 교수님들은 기존에 조문이 뭐냐 판례는 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이거 다 꿰고 계시고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주로 이제 견해 대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민법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결하는, 이렇게 다투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져갖고 판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심지어는 판례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교수님이 막 비판하면 이 판례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이제 교수님들의 견해고, 그 견해가 대립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민법, 우리 1차 민법은 여러분 1차 시험에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 1차 시험에만 있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객관식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교수님들의 이론 출제관에서 있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정답이 없어요. A 교수님은 이러자고, B 교수님 이러자고 하시는데 누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에서 정답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A 교수님과 B 교수님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판례가 이걸 취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론의 비중은 매우 한 5%? 5% 정도? 근데 판례 비중은 한 7, 80% 출제가 되고, 조문은 만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출제 비중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잠깐 빠져나왔지만, 조문 판례 이론으로 이제 민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판례다. 그죠? 그런데 이제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되긴 하는데,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조문이 비어 있을 때. 우리 민법이 이제 그 가족법까지 치면 한 1076조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재산법만 보면은 766조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산법만 해도 766조, 조문의 개수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사건을 조문으로 규정해 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판례가 채워준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좀 불명확하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 그런 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럴 때 판례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판례는 어디서 나온다? 조문에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판례 비중이 7, 80% 되고 조문의 비중은 10, 20% 정도밖에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민법 시작할 때 항상 조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요 말씀 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빠져나왔냐? 판례 얘기하다가. 예컨대, 판례가 하나 있는데, 판례는 조금 전에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실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는 민총 사건이다, 나는 물권 사건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이 안에. 그죠? 이 실제 사건 안에 민총 쟁점도 있고, 물권 쟁점도 있고, 채총 쟁점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민총 쟁점이다 그러면 이 판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 보는데 갑자기 막 이 얘기들이 나와요, 막 판례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죠? 얘네들이 연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과 끝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민총, 물권, 채권 이래 갖고, 사실 어디서 시작하나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민법 총칙 잘해야지, 민법 총칙만 10번 본다? 그래도 안 돼요. 왜? 이걸 알아야 이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면은 요 말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요 표현을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몇 회독? 1회독. 그죠? 그 다음에 돌아서 한 번 더 봤다? 2회독. 또 돌아서 한 번 더 봤다? 3회독.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 볼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돼요. 왜? 섞여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판례가 똑같이 나왔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볼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으면 못 넘어가는데 민법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끝까지 뭐가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보고 해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민법의 특성이에요, 그게. 이거를 모르시면 처음에 고생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 때마다 요 이제 민법의 특성을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의 이 커리큘럼들이 괜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경험의 산물이에요. 경험의 산물. 기본 강의하면서 몇 회도 1회도. 중급 강의하면서 몇 회도 2회도.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하면서 몇 회도 3회도. 이렇게. 여름쯤까지. 그러니까 여름까지 해갖고 한 9월,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학원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3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민법은 그 3회독쯤 되면 그러면, 이 조금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 어려운 게 뭐다? 얘네들 알아요? 이걸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거 보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일단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제 앞에 있는 저 같은 강사가 하는 일이, 그죠? 이런 데서 급할 일 나오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일단 당장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갑니다. 그죠? 다 이해시켜드리고, 그죠? 그럼 이제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데리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따라오시고, 이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요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민법이 이런 거구나. 뭐 이걸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시험 보러 들어간다? 100점 만점에 한 70점 맞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3번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좀 알 정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민법 실력은 절대로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절대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늘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여기가 뭐냐? 제가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마무리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합반도 이때는 강의 부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사실 점수는 이때 오르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한 5개월, 많으면 한 4, 5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어라고 봐갖고 이때 한 3, 4회독 이상을 더 해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 거의 한 6회독, 7회독 해갖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합격 가능성이 좀 이렇게 좀 높아지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1차 시험 했을 때 좀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거를 못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종합반 수험생들도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우리 9월인데 9월 한 요쯤 왔어요. 지금 우리 객관식 강의 한 반쯤 끝났는데, 자, 요때 여러분들이 뭐 여태까지 공부 많이 해오셨겠지만 인생에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그래야 요 기간, 그 인생 최고의 그 집중력을 발휘해갖고 요 시간 동안 집중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부터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뭐 갑자기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멘탈이 나간다든지 시험 될 수 있나 안 되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느니까 요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점수도 안 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럼 멘탈 나가지. 그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막 이렇게 가다 포기하거나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여기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때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문제 풀어주고 꾸준히 따라오셔야 되는데 메건데 여기 좀 놀았다. 그죠? 이거 어디서 메꿔야 돼요? 여기서 메꿔야 돼요. 얘가 밀려. 그러면 지금 쫙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구멍 난 거 여기서 메꾸고 있으면 쫙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유형들이 이제 조금 실패하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죠? 강의 듣고 이제 기본서 읽고 기출 문제 풀어주고 꾸준히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강의 부담 싹 없을 때 이제 강의, 이때는 뭐 특강이라 그래봐야 짧은 강의 뭐 이제 뭐 1, 2회짜리 뭐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 거 빼고는 강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 온전히 자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쫙 올리고, 그죠?
무슨 그림인지 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신 시점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오늘이 이제 9월 5일이고 9월 5일 9월 설명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 2월까지 9월까지 쳐도 9, 10, 11, 12, 1, 2 2월까지 치면 안 돼. 2월이 이제 한 3째, 셋째 주, 그러니까 6개월이 아직 채 안 남아서 한 5개월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개월 반. 네. 쉽게 얘기해서 3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마무리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내년 시험은 포기하고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란 말이냐? 절대로 안 되지.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시작해갖고 5개월 반 만에 이제 뭐 민법하고 특허 뭐 기본이 없는데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1차 합격 수준 만든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1차 시험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가 많진 않죠. 그죠? 소수의 분들이긴 하지만 합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시험 여러분 공부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순으로 붙여주면은 그죠? 이 바닥에 벌써 1차만 하면 5년, 뭐 6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부터 나가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독을 한 3회독 해야 되는데, 이게 민법의 양이 매우 방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2개월 반 동안 한 번 보고, 물론 1회독, 회독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줄어야 돼요. 50회, 35회, 25회 이렇게 시간은 점점 줄어야 돼요. 그죠? 봤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다 보면은 사실은 길게 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뒤에 본 거 뭐예요? 다 까먹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처음에 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5회째도 마찬가지고 이게 긴 시간이에요. 아직 물론 민법이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이걸 25회 뭐 한 15회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으면은 쫙 압축이 되면은 얼마 안 봤는데 다시 보니까 기억이 잘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 또 보니까 또 기억이 잘 나. 그래서 이게 압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줄이면. 대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죽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말에 뭐 쉬엄쉬엄 해라 그래요. 그죠? 근데 9월 달에 시작하신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 강의, 중 강의, 현강, 뭐 객관식 강의 지금 현강 반까지 나갔대요. 그래서 실강, 현강은 못 들으셔요. 그냥 인강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이미 촬영해 놓은 기본 뭐 인터넷 강의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되고 이거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처럼 하루에 1회씩 한다? 안 돼요. 하루에 1회씩 한다? 내년 시험은 그냥 포기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에 2회씩 소화내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회 소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워낙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내내 공부하고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대신 이걸 하시잖아요. 효과가 2배로 좋아요. 그래서 이 소수의 수험생들이 다른 사람 막 2년, 3년 한 공부한 분들보다 6개월 하신 분들이 또 그분들이 이거 합격해서 나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결과만 보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그 뒤에 6개월 동안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그걸 보셔야 돼, 그걸.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몸이 힘들 정도로 좀 하셔야 돼요. 주말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이제. 그러면, 그죠? 그냥 좀 일찍 들어왔다 치고, 그죠? 내년이 26년 이제 2월인데, 27년 2월, 나는 목표가 27년 2월이다, 그죠? 직장 병행이나 학교 병행이신 분들은 제가 이해해도, 뭐 전업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이만큼 해갖고 여기 이제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6개월도 그냥 날아가요 사실. 그냥 뭐 강의만 또 그냥 3월에 시작하신 분들처럼 뭐 강의나 뭐 하루에 하나씩 듣고 뭐 이런 게 되죠. 별로 의미 없어요. 물론 이제 6개월 좀 더 봤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행착오.
한 방에 붙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1차 시험 합격하는데 막 2년, 3년 걸리는 거야. 그죠?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후년에 내후년에 시험을 목표로 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 반 공부하잖아요. 시행착오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진짜 빡시게 한번 내가 내년 2월에 내가 진짜 어렵다지만 내가 한번 내 몸을 불살라서 한번 해보겠다. 그죠? 그러고 버텨내면은 그러면 시행착오 제대로 한번 돼요. 붙으면 당연히 좋고. 그죠? 바로 붙으면 당연히 좋고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제대로 시행착오 겪으면 이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그게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를 정말 붙어보겠다고 이제 발악을 하신 분하고, 그냥 뭐 기본 강의나 한번 들어보고, 뭐 이제 내후년을 노려야겠다. 누가 빨리 붙겠어요, 이때? 그죠?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이렇게 진입을 알아보시면서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 합격한 수험생이 다수는 아니지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만 단단히 하면은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진입 여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이 시험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변호사 시험이 이제 원래 사법시험에서 이제 그 로스쿨제로 가면서, 로스쿨은 이제 시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시험만 가지고 딸 수 있는 자격 중에 제일 좋은 게 변리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이, 그죠? 대학원 이런 거 없이 그냥 시험만 봐갖고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그죠? 제일 좋은 게 뭐냐? 변리사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공부 좀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막 2년, 3년 막 이렇게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적체 인원도 생기다 보니까 1차 합격조차도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각오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진짜 들어오시려면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셨다가 시간 잘못 보내면 한 4년, 5년 그냥 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인생에서 한 4년, 5년 지워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이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미 늦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9월이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고민한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죠? 고민은 신중하게 하시되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빡시게 고민하셔가지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안 하면 그냥 안 하시고 하시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돼. 지금 당장 그냥 인터넷 강의 끊어가지고 하루에 2회씩 그냥 무조건 틀어나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죠? 그래야 이제 이때 가능성 생기고 그러셔야 설령 이때 안 되더라도 이때도 가능성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에 들어오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뭐 그러시는데 그래 이 시험 정도 붙으려면 각오는 좀 하셔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2장짜리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요게 이제 뭐 민법의 공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의 민법의 특성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알아야 앞을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회독이라는 게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방대함.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양까지 많아요. 아까 이제 그 과목도 봤지만 산재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법 3과목인데 우리 민법은 단일 과목이 그냥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양도 많아. 그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시간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그죠? 대신에 이거를 해내면은 이건 효과는 이제 거의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이번에 민법을 고득점하려면인데 이제 회독의 중요성 제목 써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을 잘 하셔야 되고요. 나 이번, 우리 1차는 그 객관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을 해야 돼요. 그죠? 저도 요 말씀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쓴 교재가 제가 사용하는 교재가 포인트 민법 시리즈인데 나가다 보면 저게 이제 비치가, 그 견본이 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께만, 그러니까 안에 그 글자 뭐 이제 두께하고 요 정도만 한번 봐보세요. 포인트 민법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인데, 이 객관식 강의할 때 쓰는 게 요 객관식 문제집인데, 이게 양이,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그 견본 보시라고 한 이유가, 얘는 한 800페이지 이내예요. 얇아요. 그죠? 얘는 1300페이지 정도 돼요. 무슨 차이냐? 우리나라의 민법 시험 변리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변호사 시험도 있고 뭐 공인노무사 뭐 이런 등등등 시험만 그거를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OX 지문집은 제가 오로지 변리사하고 변호사 시험만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변호사 시험 지문들이 변리사 시험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소한 변호사 그 기출문제까지는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문제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겠죠, 양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에 진입하셨죠? 이거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번에 1차 보실 때는 이거는 그냥 안 본다는 생각 하셔야 돼. 이걸로 꿀 끝내야 돼, 이걸로. 그죠? 대신 많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다른 그 1년 동안 한 수험생들하고 붙어갖고 승부를 본다 그러면은 양을 줄여야 돼요. 대신 그 줄인 양만큼 자기 걸로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겨요, 그죠?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한 사람부터 6개월 뭔가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전이 뭐냐? 1년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뭐 2년, 3년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내가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양이 점점 늘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유리한 게 뭐냐? 줄여갖고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뭐 이렇게 나와도 맨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조금 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기거든요, 그죠?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월 해갖고 오래 한 사람들이 이기려면 그런 작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만. 그래서 이게 이제 변리사 변호사 기출 문제는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만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는 교과서만 보고 이제 객관식 들어가서 이제 객관식 지문 잡는데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이거 풀어드려요. 병행해요, 병행. 여러분들도 이제 5개월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출문제 따로 본다? 아니에요. 그냥 같이 보시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제 교과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요 OX 지문집 풀어오시면 그 다음에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 기본 강의 따라오시면은 이 포인트 민법하고 OX 지문 같이 보니까 그럼 이제 객관식 연습까지 또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되셨죠, 그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그럼 이것만 잘해도 좀 제대로만 잡으면은 그러면 기존에 이제 1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 여부 좀 고민하시되 빨리 결정하시고 결정이 되면 만약에 진입으로 결정이 되면은 뒤도로 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오늘 설명에 이제 이렇게 기회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뭐 방법, 뭐 조문 판례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조문 그 제목만 봐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이쪽에 조문의 중요성 그 굵은 글씨 있잖아요, 그죠? 조문의 비중이 판례보다 적지만 그래도 판례가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면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학습이 있죠.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배울 학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이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강의 듣는 것만으로 끝낸다? 안 돼요. 강의 듣고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래야 객관식 문제 풀리지. 안 그러면 OX 안 골라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잔소리들을 좀 써놨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회 때 만났고요. 언젠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뭐 이제 뭐 실강을 통해서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제가 민법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